걸어서 9분 이내 차 없는 거리 슈퍼블럭. 탄소 배출을 줄여서 건강한 도심으로 탈바꿈한 9분 도시 바르셀로나. 걸어서 15분 안에 모든 생활 서비스가 가능한 생태 중심 15분 도시 파리. 21분 도시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늘 이웃이 내 곁에 있는 도시, 내 삶이 21분 안에 있는 도시.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출퇴근길 숨막히는 지옥철에 자전거 도로마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1분 도시는 연결의 힘이 필요합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분리된 지난 100년의 도시 개념을 넘어선 융합의 개념입니다. 직장과 주거가 하나가 되는 융합 직주 형태가 바로 그것이죠. 21분 도시 서울은 강남, 강북 도심 집중 현상을 해소해서 집값 및 부동산 문제, 상가, 임대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1분 도시 서울은 디지털 단골, 부덕 경제를 통해 다핵 분산화돼서 소상공인 활성화는 물론 특화 산업이 유치됨으로써 빅데이터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미래형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21분 도시 서울은 어르신과 장애인들께서 시설에 들어가 격리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봄 천사, 동네 주치의가 그 역할을 21분 도시에서 해낼 것입니다. 21분 도시 서울의 랜드마크는 수직정원 등대, 수직정원 바람길도 만듭니다. 수직정원 등대가 보이면 바로 그곳에서 내 삶의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수직나무 나선형 산책길과 1인 주택, 오피스, 스마트팜이 함께합니다. 21분 도시 서울은 탄소 제로 시대로 가는 서울의 큰 걸음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21분 도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100년 도심 중심의 집중화에서 이제는 그린 다핵 도시와 분산 도시, 그리고 1터와 3터의 융합 도시가 그 해답입니다. 이제 도시는 모두 함께 누리는 공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서울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도시가 성공합니다. 21분 도시 서울. 합니다.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대전안 21분 도시로 시작합니다. 상업과 주거지역으로 나뉜 지난 100년의 산업화 도시 개념에서 이제는 4차 산업 융합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21분 도시는 도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강남북의 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집값 및 부동산, 상가, 임대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단골, 구독 경제를 통한 다핵 분산화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특화 산업 유치로 미래형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21분 도시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은 시설에서 격리된 삶 대신에 자택 혹은 원스톱 헬스케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분 도시는 동네 주치의를 통해서 원스톱 헬스케어를 실시해 내가 아플 때, 부모님이 아플 때 걱정을 덜고 대학병원과 동네 병의원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갖추게 됩니다. 원스톱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서울보건의료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공유, 인공지능, 창업과 결합해서 국제적인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입니다. 서울이 G7 디지털 경제 수도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울은 함께 누리는 공간, 우리 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엄마의 등이 생각납니다. 도를 갓 넘긴 박영선을 등에 업고 한강을 건넜던 엄마. 내 딸에게 그토록 서울을 보여주고 싶었던 엄마. 당신 등엔 박영선만 엎여 있었을까요? 네, 저는 도를 갓 넘겼을 때 엄마 등에 엎여서 서울로 왔습니다. 아마 엄마의 등에는 엄마의 꿈도 엎여 있었겠죠.
저희 가족은 어렸을 때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 국민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서 상경한 후에 한참 만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뤘을 때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 소박하고도 간절한 꿈. 그러나 아직 서울 시민의 절반은 아직도 내 집 마련의 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 방식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겠습니다. MBC 기자 시절에 일주일 동안 구로동 벌집촌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저의 낡은 가방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아주머니에게 제 가방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훗날 구로에 출마했을 때 우연히도 정말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무척 반가워하시면서 재회의 기쁨을 울먹임으로 대신했습니다. 저를 꼭 쥔 아주머니의 손, 그리고 그 어깨에는 놀랍게도 제가 드린 가방이 그대로 메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가방은 저와 그 아주머니를 연결해주는 우정의 징표였습니다. 그것은 정치에 임하는 저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미국 특파원 시절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해질 무렵 도서관에는 책을 읽어주는 엄마와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MBC 느낌표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기적의 도서관, 울림이 컸습니다. 저는 지역구인 구로에 기적의 도서관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2019년 8월 마침내 구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됐습니다. 책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도서관. 구로 주민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걸어서 21분 이내에 서울 어디에서나 기적의 도서관과 같은 도서관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K-백신 주사기라고 불리웁니다. 5인분 백신을 6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쥐어짜는 주사기. 처음엔 스마트 공장 대량 생산을 하자고 했더니 중소기업 대표가 안 하겠다고 반대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저를 믿고 해달라고. 주사기 원천 기술을 제가 꼭 책임지고 지켜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대기업의 협력을 받아서 한 달 만에 대량 생산 스마트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월 1,000만 개 이상의 주사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찾고 있는 주사기, 일본에서 7,500만 개 주문이 이미 들어와 있는 주사기. 저의 출마가 늦어진 것은 바로 이 주사기 생산을 빈틈없이 마무리 짓고 또 안 하겠다는 중소기업 사장님께 신의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시 코로나 환자 90%가 공공의료를 통해서 치료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공공의료와 민간 병원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료를 더욱 확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MBC 경제부장을 끝으로 국회에 와서 국회 기재위에서 단연간 국가 경제를 다뤘습니다. 또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2019년 취임 당시 6개였던 유니콘 기업은 2020년 13개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 말 벤처 일자리는 80만 개로 4대 그룹 일자리 66만 개보다 약 14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용의 축이 대기업에서 이제 벤처, 혁신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소부장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빅 유망 기업 250개를 육성해서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의 원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저녁에 신청하니 새벽에 입금됐다며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셨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K-행정력을 만들었습니다. 21분 도시 서울에는 21개의 작은 서울, 그린 다핵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구 50만의 경제 규모를 가진 21개 다핵도시들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약진하게 되면 G7, 디지털 경제 수도 글로벌 서울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합니다. 박영선, 합시다. 박영선. 감사합니다.